서울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치장된 프리미엄 호텔 로비의 높은 천장 아래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로비 곳곳에 놓인 가죽 소파에는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이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프론트 데스크 앞에는 체크인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분위기를 가르며 민규가 로비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색 명품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뒤로 넘긴 머리,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걸음, 거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고 가족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민규는 프론트 데스크로 곧장 향했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20대 후반의 여직원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규는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며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스며 있었습니다. 12일 이후 실로 주문한 룸서비스가 아직 안 왔는데요. 벌써 30분이 넘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빠르게 확인하는 동안 민규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밝은 트로 바닥을 톡톡 치며 기다리던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혀를 찾은 소리를 냈습니다. 확인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손님 확인 중이니 잠시만. 그때 민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볼 정도였죠. 일단 서비스로 VIP가 또 오기를 바랍니다. 이 호텔 수준 많이 실망인데요.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프론트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도 불편한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로비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그때 로비 한쪽 기둥 근처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남성이 있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빛 경비원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민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계속해서 직원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던 경비원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손님 경비원의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규가 돌아섰 직원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요? 민규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는 경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비 주제에 조용히 경비나 할 것이지 VIP한테 훈수질입니까? 고객한테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경비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로봇의 누락은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어요. 세상은 손님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민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의 오른손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날카롭고 메마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경비원의 왼쪽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프론트 직원들은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소파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규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호텔에 온 손님에게 친절하면 됐지.
어디서 손님한테 훈수질이야? 전늙었으면 방구석에서 있던지 경로당이 있어야지. 경비원은 뺨을 만지지도 않은 채 조용히 민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굴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실망감이 스며 있었죠. 마치 인간의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듯한 슬픈 눈빛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는데 경비원의 얼굴을 본 순간 발걸음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이 튀어나가며 얼음과 커피가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커피 향이 로비에 퍼졌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에 쌓인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규도 경비원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경비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남자는 바로 책의 3위 윤성그룹의 윤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른 여성은 그의 딸 윤지우였죠. 윤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와 민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로비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윤성그룹 본사 40층 회장실에서 윤대철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사무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수많은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65살의 윤대철은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 기업인이었죠. 그의 책상으로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따님께서 요즘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윤대철이 천천히 돌아서 씁니다. 그의 눈빛에 관심이 스쳤어요. 누구라고 하던가 강민규라는 분이십니다. 스타트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윤대철은 딸 지우와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윤 회장의 집은 정원이 있는 2층 한옥이었습니다. 식당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가 손수 차린 저녁상이 놓여 있었죠. 지우야,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윤지우는 수저를 놓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27살의 그녀는 마케팅 전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마다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지 벌써 7년째였어요. 벌써 아빠한테 정보가 들어갔네요. 민규 오빠예요.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봐. 지우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자랑하듯 말했어요. 민규 오빠는 지금 스타트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투자 유치부터 인수합병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따내는 분이에요.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윤대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들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민규라는 청년에 대한 궁금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어떻게 만났는데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만났어요. 그룹사나 계열사 브리핑 자리였는데 회의실에 들어온 민규 오빠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우는 그날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난히 정제된 말투와 정확한 자리로 단번에 눈에 띄었거든요. 이 사람 좀 다른 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브리핑 끝나고 민규 오빠가 저에게 첫 인사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죠. 윤대철은 차자를 들며 조용히 물었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나? 32살이에요. 저보다 3살 많아요. 가족은 어머니하고 여동생과 셋이 함께 살아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윤대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사업을 일궈는 자신의 과거 말이죠. 힘들게 살았겠구나.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지우는 민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대철은 자신이 소유한 프리미엄 호텔에 민규가 자주 들른다는 정보를 듣고 보안팀장을 불렀어요. 40대 중반의 김 팀장은 15년 넘게 윤 회장을 보좌해 온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김 팀장, 내가 부탁할 일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며칠간 경비원 복장 좀 빌려줘. 아무한테도 말 말고. 김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입단속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강민규라는 사람이 호텔에 자주 들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오는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이틀 후 김 팀장이 보고했어요. 회장님, 강민규 씨가 어제부터 12.12 히리호실에 투숙 중입니다. 윤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 날 오후 윤대철은 회색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호텔 로비에 서 있었어요. 30년 넘게 양복만 입어온 그에게는 낯선 차림이었지만 묘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민규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확실히 잘생겼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대철의 관심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행동에 있었어요. 민규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직원에게 큰 소리를 찾았어요. 이딴 서비스로 VIP가 또 오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대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모습이지만 사소한 행동에서 느껴지는 것만 함이 있었어요. 지우가 말하던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대화도 들렸어요. 저분 스타트업 쪽 컨설팅 대표 아니? 또 뭐 때문에 저러지? 말은 예의 바름이 아닌데 오늘 뭔가 분위기가 되게 세하네. 조금만 거슬려도 확 바뀌더라고요. 윤대철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겉으로는 포장된 남자로군. 기회를 포착하면 바로 사람 위에 서려는 자야. 그날 밤 윤대철은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 내 딸과 함께할 인물이 아니야. 하지만 지우가 사랑한다는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싶지 않았어요. 윤대철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윤대철은 다시 경비원 복장으로 호텔 로비에 나섰어요. 오후 6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호텔에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피아노 연주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윤대철은 로비 한쪽에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안점 검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지만 실제로는 민규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7시 30분 민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호텔 라운지 쪽으로 향했어요. 라운지의 넓은 창가 자리에 앉은 민규는 주문했습니다. 10분 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와 디저트 플레이트입니다. 민규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커피가 이렇게 민민해도 되는 거예요?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준비해 드릴까요? 다시 준비 이미 기분이 다 상했는데요. 민규가 디저트 포크를 집어들더니 케이크 한 조각을 베어 물었어요. 케이크도 이게 뭐예요? 스펀지 같네. 이런 퀄리티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직원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셰프에게 말씀드려서 벌써 망친 건데 무슨 소용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퍼져나갔어요.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도 숨을 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윤대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규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지우에게 보였던 젠틀한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동과 신분으로 사람을 누르려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연신 사과하는 모습을 보던 윤대철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손님 직원분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 이해해 주시면. 민규가 번개같이 돌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경비 주제에 입 다물고 할 일이나 해야지. 네가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야. 윤대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 민규가 비우셨어요. 돈 내고 온 손님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하면서 무슨 존중이야? 그 순간 윤대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이 청년의 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고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 말이죠. 라운지 매니저가 급하게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요? 민규는 매니저에게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문제요? 이 호텔이 문제죠. 커피는 물 탄 것 같고 케이크는 며칠 된 건지 모르겠고 이게 5성급 호텔 서비스예요? 매니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식으로 호텔 운영하면서 프리미엄을 자랑하는 거예요? 직원 교육부터 다시 시키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새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직원 교육?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예요. 저는 중요한 미팅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이런 식으로 기분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손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이미 늦었어요. 이런 서비스로 어떻게 프리미엄을 논합니다. 민규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어요. 매니저가 아무리 사과해도 그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호텔의 서비스 전반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이 호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직원들 의식 수준도 떨어지고 음식 퀄리티도 형편없고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도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어요. 라운지의 분위기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갔습니다. 윤대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민규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손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민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경비원 따위가 자신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끼어드는데 당신 정체가 뭐예요? 손님한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민규가 한 발 더 다가섰어요.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옳지 않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네. 돈 내고 온 손님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윤대철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규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 호텔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거야? 경비원이 손님한테 훅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나 보네.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매니저는 당황하며 윤대철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윤대철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 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민규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경비원이 자신에게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우습게 본다고 느꼈거든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이 호텔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윤대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세상은 손님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민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경비원 따위가 자신에게 인생 교훈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배려를 받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윤대철은 민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민규의 대답을 들은 윤대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청년은 정말로 돈과 권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말했던 따뜻하고 겸손한 모습은 모두 가면에 불과했던 거죠. 라운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윤대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도 윤대철은 계속해서 경비원으로 호텔에 나와 민규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보는 민규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실망스러웠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규는 호텔 1층 카페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50대 중반의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윤대철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희 회사 매출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는데 더 큰 투자를 받고 싶어서요. 민규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그 정도 성장률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는 투자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다만 수수료는 성사 금액의 10%로 계산됩니다. 10%요? 좀 높은 것 같은데 민규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높다고요? 시장 가격이 그래요. 싫으시면 다른 거 달아보세요. 중소기업 사장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정하세요. 윤대철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 협상에서도 상대방을 압박하고 우위에 서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민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서빙을 담당한 것은 20대 후반의 남성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크를 가져다 주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벌어졌어요. 손님 주문하신 스테이크입니다. 직원이 접시를 테이블에 넣는 순간 그를 가장자리에 묻어있던 소스가 민규의 셔츠 소매에 살짝 튀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규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레스토랑이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냅킨을 가져와 민규의 셔츠를 다 끄려 했지만 민규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 셔츠가 얼마인지 알아? 드라이클리닝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드라이클리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 이건 수입 셔츠라고 민규는 계속해서 직원을 질책했어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달려와 사과했지만 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면서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겁니까? 직원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 윤대철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작은 실수에도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에서 민규에게는 아래 사람을 대하는 너그러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난 민규는 호텔 로비에서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우연히 들은 윤대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 회사 인수건 말이에요. 사장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가격을 더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규는 교류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상대방 약점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우리 쪽에 유리하게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전화를 끄는 민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까의 화가 가라앉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윤대철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청년은 비즈니스에서도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폭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규는 호텔 로비에서 프론트 직원에게 또 다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체크아웃 시간을 1시간만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 손님 체크인 시간이 있어서 다음 손님?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손님이잖아요. 윤대철이 조용히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 호텔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규가 돌아서 왔어요. 경비원인 윤대철을 보자 그의 얼굴에 극도의 짜증이 스쳤습니다. 또 당신이에요? 매번 끼어들어서 훅개질하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저는 그냥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옳지 않다고 민규가 한 발 다가섰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손님이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합리적인 요구와 일방적인 요구는 다릅니다. 민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일방적이라고 경비 주제에 누가 손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세상은 서로 배려하며 배려? 민규가 비우셨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배려를 논해요. 웃기지 마세요. 윤대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민규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룰을 정하고 없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윤대철의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인간의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네. 세상은 돈으로만 돌아가지 않아. 민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늙은이가 현실도 모르면서 민규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주먹을 쥔 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대철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경비원이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시? 민규가 비우셨어요.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돈 없고 권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래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민규가 한 발 더 다가섰어요.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 생각, 이게 진실이에요. 저는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지 뼈저리게 알아요. 윤대철의 눈빛에 약간의 호기심이 스쳤어요. 밑바닥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민규가 소리쳤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으로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셨고, 어린 여동생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그의 목소리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묻어났어요. 배달 막노동, 대리운전까지 제가 버틴 시간은 치열함 그 자체였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언젠가 나도 저들 위해 설거라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윤대철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민규의 과거에는 분명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힘든 시간 지옥 같았어요. 민규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어요.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알아요?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고생한 사람한테 훅개질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비나 하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민규는 윤대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격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비스 질이 점점 떨어지네. 레지던트 게스트를 무시하는 겁니까? 윤대철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손님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배려. 민규가 폭발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해요. 약하면 밝히고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 순간 민규의 분노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여 날카롭고 메마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윤대철의 삶의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숨을 죽였어요. 프론트 직원들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소파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규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 호텔에 온 손님에게 친절하면 됐지. 어디서 손님한테 훈수질이야. 늙었으면 방구석에서 있던 지 경로당에 있어야지. 윤대철은 뼈를 만지지도 않은 채 조용히 민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굴복보다 민규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스며 있었죠. 바로 그 순간 로비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힘의 포압살의 윤지우는 손에 테이크아우트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는데 경비원의 얼굴을 본 순간 발걸음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두꺼운이 튀어나가며 얼음과 커피가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어요. 커피 향이 로비에 퍼졌지만 아무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에 쌓인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규도 윤대철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민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는 지우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여기서 뭐해? 하지만 지우는 민규를 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오직 윤대철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윤대철도 당황했어요. 딸이 이 상황을 목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우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옷을 입고 계세요? 민규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경비원과 지우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지우야, 이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지우의 말에 민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라고 윤대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지우 아버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프론트 직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윤대철을 바라봤고 민규는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로비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재계 3위 기업의 회장이 경비원 복장으로 자신의 딸의 연인에게 뺨을 맞은 상황.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와 민규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시간 후 호텔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에서 윤대철과 지우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지우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윤대철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괜찮아. 나는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봐왔단다. 하지만 너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사회감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어. 그렇다고 해서 경비원으로 변장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윤대철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사람들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 모두가 가면을 쓰고 나를 대하지. 하지만 경비원 앞에서는 진짜 모습이 나오다구나. 지우는 아버지의 뺨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 방법은 민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됐을 텐데요. 물어봤잖아. 너는 그 사람이 겸손하고 따뜻하다고 했어.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본 모습과 아버지가 본 모습이 다른 건가요? 윤대철은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지우야,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나기 쉬워. 하지만 민규 오빠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민규 오빠의 성장 과정과 지금까지 일하는 것을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 믿음을 미안하게 했군. 윤대철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지우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민규 오빠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할 일이야. 나는 단지 내가 본 것을 알려준 것뿐이야.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규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어. 식당에서 웨이터가 실수했을 때 유난히 차갑게 되었던 모습, 택시 기사에게 무례하게 말하던 순간들,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의 오만한 태도들. 그때는 그저 예민하고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한편 그 시간 민규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강남의 원룸 오피스텔.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시금창 같은 바닥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남으려 한 것뿐이야. 그의 기억 속에는 중학교 시절의 쓰라린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부도난 아버지의 회사, 정신적 충격으로 몇 달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하던 어머니, 학교에서 무시당하던 자신, 가리고 돈을 벌어야 했던 현실. 그때부터 민규는 결심했었어요. 언젠가 나도 저들 위해 살 거야.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부자가 되어 내가 룰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해. 하지만 오늘 윤혜정의 눈빛을 보는 순간 민규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 눈빛에는 불쌍함도 격렬도 아닌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언제부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민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카페에서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바보였나 봐요. 바보가 아니야.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거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대철은 딸을 부드럽게 바라봤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어. 아버지, 저 아버지 회사 일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윤대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예전에는 그냥 회피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도 회장님 같아서 숨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제 실력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실력은 제대로 된 사람을 볼 줄도 책임질 줄도 아는 용기라는 거래요. 저도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싶어요. 아버지처럼요. 윤대철의 눈에 감동이 스쳤어요. 오늘의 아픈 경험이 딸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3주까지 났음. 윤성구를 본사 마케팅실에서 지우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29살의 그녀는 이제 대리 직급으로 회사에 입사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윤 대리님, 이번 분기 브랜드 분석 보고서 검토 부탁. 팀장이 건네준 서류를 받아든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어요. 예전에 다니던 외부 마케팅 회사에서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룹 차원의 전략적 사고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우는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윤대리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던데 금수 전에 그래도 외부 회사에서 7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잖아. 실력은 있는 것 같던데 실력이야 있겠지만 결국 100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지우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런 시선들은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마음만 더 굳어졌습니다. 오후 4시 지우는 아버지의 집무실을 조용히 놓고 했어요. 들어와 윤 대리님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딸을 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맞니? 그래, 회사 생활이 어떠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룹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아직 부족해요. 지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너무 조급해 하지 마라. 아버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라.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윤대철이 딸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민규일 이후로 지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신중해졌고 더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해. 특히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지. 아버지는 언제부터 그런 눈을 가지게 되셨어요. 윤대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내가 25늘 5살 때였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한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속였거든. 그때 깨달았지. 사람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때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더 신중하게 만들어줬어. 지우야, 실패는 성장의 기회야. 내가 민규와의 일로 배운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각 한편에서는 민규가 자신의 오피스에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지난 3주 동안 그는 윤 회장과의 일을 계속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예전과 같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특히 직원들이나 파트너들과 대화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오만한 태도가 나오려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미팅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예전 같으면 자세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지적부터 했을 텐데 이번에는 차분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용이 꼼꼼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직원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민규가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민규는 직원이 나간 후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니까 자신도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지우는 회사 근처 작은 서점에 들렸어요. 경영학 관련 책들을 찾아보고 있을 때 우연히 민규와 마주쳤습니다. 지우야, 민규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지우는 잠시 멈췄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그날 일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괜찮아요. 오히려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지우의 차분한 대답에 민규는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울면서 자신을 감싸 주었을 텐데 지금의 지우는 달랐습니다. 좋은 경험이라니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거든요.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민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우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지우야,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혹시 민규 씨, 저는 예전에 지우가 아니에요. 지우는 책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민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민규를 만났다고 네 서점에서 우연히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윤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윤대철은 지우가 아픔을 잊고 성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윤성그룹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성실한 업무 태도와 뛰어난 실력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규 브랜드 론칭 프로젝트에서 그녀가 제안한 마케팅 전략이 큰 성과를 거듭서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단순한 금수저로 보지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지우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대학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지우야, 뭔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여. 그래, 요즘 회사 일이 재밌어서 그런가 봐. 그런데 민규 씨하고 어떻게 됐어? 너랑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결혼한다던. 친구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헤어졌어. 헤어졌다고. 왜? 가치관이 달랐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달랐거든.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우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 시각 민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사업이 예전만큼 잘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려 하면 상대방들이 불편해하며 거리를 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드럽게 나가면 협상에서 밀리는 것 같고 민규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사장님, 김 사장님이 미팅을 취소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직원의 보고를 들은 민규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미팅 취소였습니다. 이유는 뭐래?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민규는 의자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내며 상대방을 비난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 민규는 우연히 그 호텔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2달 전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 호텔이었죠.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로비를 들여다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때 경비실에서 한 직원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규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윤 의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민규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어요. 민규야, 돌아보니 대학교 동기인 준호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준호는 중견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준호야, 여기서 뭐해? 회사 회식이 있어서 너는 그냥 지나가다가. 준호는 민규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민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갑자기 그게 왜? 그냥 궁금해서.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그냥 나한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로 대하려고 해.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단순한 거야. 단순하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의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이틀 후 일요일 오후 윤대철은 평소처럼 그 호텔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회장으로서의 공식적인 방문이었어. 호텔 운영 상황을 점거하기 위해서였죠. 회장님,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매니저가 자료를 건네며 보고했어요. 고객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윤대철은 자료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민규에 대한 생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비를 둘러보며 걷던 윤대철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어요. 뒷모습이지만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바로 민규였어요. 민규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지만 화면만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대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규에게 다가갔어요. 강 대표 민규가 고개를 돌렸어요. 윤대철을 보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혼자 앉아 계시네. 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윤대철이 손짓으로 제재했어요. 앉아 있으세요. 저도 잠시 앉겠습니다. 윤대철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윤대철의 조용한 질문에 민규는 잠시 입을 다물어 있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은 잘 되나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요. 윤대철은 민규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2달 전에 오만하고 공격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위축되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회장님이셨군요. 민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땐 지우 아버지로서 당신을 본 거였어요. 민규는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 다시 올라갑니다. 더 단단하게, 더 치밀하게 윤대철은 조용히 눈을 마주 보았어요.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민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이 룰을 정해요. 저는 이제 그룹을 지키는 쪽이 아니라 만드는 쪽에 살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윤대철은 민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룰을 만든다고 다 돈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밟고 올라간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당신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중요해요. 민규의 눈동자의 흔들림이 스쳤지만 곧 굳어졌어요. 과정이요? 결과가 전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평생 진짜를 모르고 살 겁니다. 윤대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규는 여전히 앉은 채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갈 겁니다. 그러시길 바래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강 대표가 잘 되길 바래요. 윤대철이 떠나고 난 후 민규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호텔 로비에는 저녁 시간에 따뜻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윤 회장의 말들이 마음 한구석을 계속 건드렸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이제 윤성그룹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녀가 담당한 신규 사업 부문이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듭서 회사 내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지우는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분기별 실적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매출이 목표치를 15% 초과 달성했습니다. 윤대철은 딸이 작성한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자료 정리부터 분석까지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잘했구나. 특히 고객 세분화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 조금씩 회사 전체를 보는 시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윤대철은 딸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던 딸이 이제는 당당하고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민규 씨 소식 들으신 거 있어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윤대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업이 예전만큼 잘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 협력 업체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그렇군요.
지우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미 그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전혀요. 오히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지우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규였습니다. 그는 지우를 발견하고 잠시 멈췄겠지만 곧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척했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난 후 민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우 옆을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니까요. 민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이제 윤성그룹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어요. 그녀가 담당하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고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며 되었고 그런 그녀의 리더십은 팀 전체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윤대철은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지켜봤어요. 지우는 신입사원들에게 업무를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엄격하지만 친근하고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윤대철의 책상 위에는 손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저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의 아픈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윤대철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눈에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고요한 만족이 번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지우는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윤대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후계자가 되었구나.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